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네이메온 vs 위트레흐트. 이 경기는 단순히 순위 싸움이 아니라 공격 생산성과 수비 안정감의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스코어 차이로 이어질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매치업이다. 네이메어는 올 시즌 리그 상위권 팀들보다도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과 공격 전개 속도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래서 전반 초반부터 오가와가 측면에서 폭을 넓혀주고 체리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아 전방으로 찔러 넣는 순간마다 위트레흐트 포백은 수비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프로퍼는 이 선에서 타이밍을 보며 박스 근처까지 전진해 세컨볼과 컵백 지점에 자주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이 움직임이 반복되면 박스 앞에서 연속적인 슈팅 장면이 만들어질 공산이 크다. 위트레흐트는 옌센을 중심으로 중원에서 공을 돌리며 리듬을 찾으려 하겠지만, 한 줄만 잘못 통과되면 곧바로 라인 사이 공간이 열리면서 체리와 프로퍼에게 프리하게 전진 패스를 허용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미겔 로드리게스가 측면에서 역습 기회를 만들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인 수비 간격이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격에 나갔다가도 곧바로 수비 전원에서 뒤를 노출당하는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트레흐트 포백은 박스 안크로스와 컵백 상황에서 한 번의 위험 지역을 정리하지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상황까지 허용하면서 실점 위기를 키우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네이메온 입장에서는 이런 수비 구조를 상대로 90분 내내 체리와 프로퍼를 중심으로 다양한 패턴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고, 스코어를 벌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점수가 열리는 시점 이후 흐름도 네이메온 쪽에 유리하다. 앞서 나서는 상황에서도 라인을 크게 내리지 않고 오가와와 교체 자원들을 활용해 측면 스프린트를 유지한다면 위트레흐트 수비는 계속해서 압박을 받으며 집중력을 잃기 쉬운 그림이 예상된다. 반대로 위트레흐트는 뒤지는 스코어에서 라인을 올리며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 포백과 중원 사이 간격이 더 벌어지고 네이메온의 역습 한 방에 추가 실점을 허용할 위험이 커진다. 교체 전력에서도 네이메온이 보다 공격적인 카드를 지속적으로 투입해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위트레흐트는 수비 안정감을 높일 뚜렷한 교체 옵션이 부족해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매치업은 높은 득점 생산력 두터운 교체 공격 자원을 가진 팀이 수비 간격 유지에 고전하는 포백을 상대로 90분 내내 흔들어대는 구도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전술 구조와 시즌 득점 흐름, 교체 카드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네이메온이 승부의 주도권을 쥐고 스코어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보는 쪽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네이메온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프랑크푸르트 vs 도르트문트. 이 경기는 표면적으로는 공격적인 이미지의 팀과 중위권의 팀이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올라온 팀과 답답한 마무리 문제를 겪는 팀의 충돌이라는 쪽에 더 가깝다. 많은 팬들이 도르트문트의 상위권 순위를 떠올리면 먼저 날카로운 공격 장면을 떠올리지만, 시즌 내내 경기당 실점을 억제해 온 수비 조직력이 순위를 지탱한 핵심축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한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점유를 통해 경기를 풀어가더라도 마지막 박스 앞에서 도르트문트의 촘촘한 블록을 어떻게 흔들어낼 것인지가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된다. 버카르트와 바오야, 도안 리치가 각자의 장점을 살려 공격 패턴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오늘처럼 라인 간 간격을 잘 유지하는 짠물 수비를 상대로는 공격 템포가 한 번이라도 끊기면 곧바로 벽에 막힌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수비에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아데예미와 기라시의 강점이 더 크게 살아나는 구조다.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라인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순간 아데예미의 속도와 조브 벨링엄의 전진 패스가 뒷공간을 향해 직선적으로 꽂힐 여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는 무리하게 압박 라인을 전진시키기 어렵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내려앉으면 도르트문트의 세트피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90분 내내 버텨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도르트문트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라시를 중심으로 한타기 패턴, 두 번째 줄에서의 세컨볼 슈팅, 뒤에서 올라오는 수비수들의 헤더까지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 한두 번의 상황만으로도 경기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팀이다. 프랑크푸르트가 최근 보여준 공격의 답답함과 도르트문트의 실점 억제력과 전환 속도를 함께 고려하면 득점이 화려하게 쏟아지는 난타전보다는 도르트문트가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득점을 노리는 경기 양상이 더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세트피스나 장거리 슈팅으로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찬스 수와 질에서 균형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결국 이 매치는 프랑크푸르트의 공격 답답함과 도르트문트의 짠물 수비, 그리고 아데예미를 중심으로 한 전환 속도의 격차가 어디까지 벌어질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프랑크푸르트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헤타페 vs 소시에다드. 이 경기는 전형적인 조직력 대 조직력의 싸움이 아니라 한쪽은 구조가 유지된 팀이고 다른 한쪽은 이미 틀이 깨진 팀이라는 점에서 출발선이 다르다. 헤타페는 파이브백을 앞세운 수비 블록과 투박하지만 효율적인 롱볼, 세컨볼 싸움으로 흐름을 가져오는 데 능한 팀이다. 우체와 아드리안 리소가 전방에서 버텨주고 아란바리가 그 뒤에서 라인 간격을 정리해주면서 상대의 공격을 일정 구간에서 차단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걸러낸 뒤에는 세트피스와 롱스로인, 세컨볼 상황에서 꾸준히 슈팅 기회를 생산해 나가는 것이 헤타페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반면에 소시에다드는 26실점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수비와 중원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팀 조직력이 박살난 상태에 가깝다. 포백 앞을 보호해야 할 수비 라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고, 그 틈에서 상대의 미드필더와 이선 자원들이 자유롭게 전진 패스를 주고받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팀 분위기 또한 추락한 순위와 함께 크게 가라앉아 있어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표정과 움직임에서 자신감 부족이 그대로 드러나는 편이다. 그래서 오늘 경기 역시도 소시에다드가 갑자기 탄탄한 조직력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보다는 기존에 노출되던 불안 요소가 다시 고개를 들 공산이 크다. 헤타페 입장에서는 홈에서 파이브백을 바탕으로 먼저 실점을 막아놓고 소시에다드의 실수와 느슨한 압박 타이밍을 노려 역습과 세트피스로 찬스를 만드는 플랜이 유효하다. 특히 소시에다드의 포백과 수미라인 사이 공간이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아람바리가 세컨볼을 회수해 곧바로 전방으로 연결하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다. 교체 카드에서도 헤타페는 측면과 전방 자원을 상황에 맞게 투입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활동량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반면에 소시에다드는 교체 자원 퀄리티와 팀 내 경쟁 구도마저 흔들리며 후반에 변화를 주더라도 경기력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헤타페 쪽이 경기 운영에서 여유를 가지게 되고 소시에다드는 실점 이후 회복이 더디며 추가 실점 위험까지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체적인 밸런스와 최근 흐름, 그리고 조직력 상태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헤타페가 홈에서 보다 안정적인 경기 내용을 바탕으로 승부를 가져갈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헤타페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